오늘은 스트렝스 훈련 강약 중 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2주를 운동을 한다고 치고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날 이게 스쿼트, 프레스, 데드리프트인데 스쿼트를 3회 5세트를 80%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벤치하는 것보다 프레스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벤치 자체가 중량을 더 많이 치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쿼트를 강으로 치고 벤치를 또 강으로 치려고 그러면은 힘듭니다. 그러면 끝까지 억지로 끝나고 데드를 하면은 진짜 몸이 훅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스쿼트를 메인 가져가고 강약, 여기서 강약 조절 들어가는 거예요. 날 안에서도. 그럼 얘를 10분 안에 RP 한 7에서 8, 한 뭐 85% 정도까지 사이로 프레스를 하고 끝나고 뭘 하셔도 되는데 데드리프트는 한 70%가 적당합니다. 데드리프트까지 80%까지 할 수는 있는데 하면은 지쳐요. 그럼 이후 때까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저의 경우에는 70%로 그냥 이 안에서 또 강약 조절을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내 몸 상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아주 컨디션 아주 좋은 상태야. 저번 주에 디로드를 가져갔고 몸이 이만큼 지금 운동량을 회복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뭘 하셔도 돼요. 내가 저는 이렇게 했는데 요만큼이 남았어. 원래는 좀 남기는 게 좋거든요.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좋아요. 이 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랬을 때 진짜 일주일, 2주를 보면 운동이 되게 컨디션이 계속 좋으면서 잘 늡니다. 어쨌든 이 적응력이라는 게 내 몸의 이 운동량을 흡수를 해가지고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적응력이거든요. 회복 다음에 적응이 일어나는데 적응이 몸에 일어나려면은 몸에 여유가 있어야 돼.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지 이게 영양분도 흡수가 되고 이 운동량을 인간 동물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느낀 거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4세트 했는데 딱 좋아. 그럼 그때 멈추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 같은데 뭐 해볼 수는 있는데 한 4세트 뭐 충분한데 더 할까? 이게 되게 마이너스인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데드리프트 한 3회 3세트 혹은 되게 가벼운 데드리프트 내가 만약에 스쿼트가 좀 초과됐어. 그러면은 데드리프트를 차라리 변형으로 되게 뭐 스티프, 루마니안 해가지고 2, 3세트 가볍게 진짜 감각만 뭐 자세만 하는 느낌으로 하면은 좋습니다. 그 안에서 본인이 또 강약중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그 다 봐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일 그냥 기준으로 보는 건데 어쨌든 제가 운동을 이게 4대 운동을 거의 매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6일을 한다고 치면은 화, 목, 토로 예를 들면은 되게 가볍게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적응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되게 가볍게 하거나 회복 운동, 자세 연습 이 정도로만 가져가요. 이거를 다 뭐 강, 중, 약, 중 이렇게 못 가져가요. 메인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파워리프팅 프로그램, 스트렝스 프로그램, 역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게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스쿼트는 중량 거의 뭐 3번 이상 제대로 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스쿼트 강 한 번, 중 한 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어쨌든 아무리 내가 매일매일 한다고 해도 그거는 정해져 있고, 이틀 안에서 한 번씩 더 하는 건데, 그런 회복 운동, 그런 자세 연습, 그런 이제 액티브 리커버리라고 하죠. 그 운동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이 메인 운동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날 강으로 하고 약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날 운동할 때나 이날 운동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뭐 한 달, 2달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생기는 건데 사실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특히 일반인 분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선수급으로 간다. 나는 진짜 이걸 너무 늘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라든지 이게 액티브 리커버리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한 번 더 하는 게. 근데 일반인 기준에서 나 늘린다. 이런 차이에서는 크게 막 상관은 뭐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운동을 하는데 화요일날은 사실상 이렇게 운동을 해버리면은 몸이 좀 힘듭니다. 아무리 강약 조절해도 이때 운동을 잘 끝났는데 화요일 되면 또 약간은 또 피곤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뭐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날은 뭐 3대 운동 한다고 쳐도 그냥 약간 변형 운동 가볍게 느낌 위주로 세트도 약간 줄여가지고 혹은 뭐 머신 운동이나
뭐 그런 맨몸 운동이나 뭐 그런 뭐 랩풀다운, 턱걸이 이런 걸 짧게 약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강약 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시간이에요. 아무리 강약 뭐 퍼센트랑 뭐 다 조절을 해도 시간이 가장 변수가 큽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시간 30분을 매일 해보세요. 몸이 맛이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으로 치면은 1시간 30분 정도. 진짜 몸 좋을 때 1시간 뭐 40분도 좀 이렇게 쉬엄쉬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요. 특히 운동을 내추럴로 하시는 분들은 그 소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역도 선수들이 2시간 한다는 게 다 2시간 빡빡 채우는 게 아니고 중간에 휴식도 가지고 그렇게 2시간을 하는 거고, 2시간은 운동을 아예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 강 정도가 한 1시간 30분, 1시간 20분, 그다음에 중이 한 60에서 한 70분, 진짜 많으면 80분, 약은 저의 기준으로 한 40분, 30분, 회복 운동 느낌으로. 그래서 시간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훈련량. 내가 만약에 1시간 30분을 진짜 딱딱딱딱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세트가 횟수가 들어가면은 그게 가장 또 몸에 지치는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세트 횟수가 되게 힘들어요. 무게 치는 것보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훈련량 이제 세트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강약중 되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스쿼트를 만약에 6세트를 했어.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조절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안영권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무게는 칠 수 있는데 뭐 세트 횟수 하기 싫어,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세트에 대한 횟수, 그런 운동 시간에 대한 피로가 있는 거고, 반면 오늘은 무게는 진짜 못 치겠는데 약간 낮은 중량에서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둘 다 피로, 강약에 둘 다 피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게 피로, 횟수 피로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느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무게. 갑자기 이제 90%로 이제 해버리면은 나머지 운동에 지장이 생겨요. 이걸 만약에 내가 사고적으로 85%, 90%까지 갔어. 그러면 나머지 운동을 똑같이 저라면 이제는 똑같이 안 가져가요. 그럼 이거 조절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운동도 잘 되는데, 내가 만약에 85, 90%까지 올라갔는데 이것까지 다 억지로 프로그램 따라간다고 꽉꽉 채웠어. 이 피로도 후에 이거를 채우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유연해야 돼요, 되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건데, 실패 지점을 한 번 가면 어떤 종목이건 다른 운동에 영향이 가요. 신경 피로가 뭐 정신적인 피로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의 경우 보시면 다 실패 지점이 없죠. 이렇게 해보세요. 근육도 힘도 훨씬 잘 늘 거예요. 실패 지점은 거의 가실 필요가 없어요. 실패 지점은 진짜 소근육은 진짜 시도해보는 의미로, 약간 그러니까 사레레 같은 거 그런 거나 좀 실패 지점 가지, 심지어 바벨 컬도 실패 지점 빼고 해보세요. 훨씬 잘 늘어요. 실패 지점 만약에 간다면은 3주에 한 번, 이 정도가 마지막에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종목 가지수. 내가 1시간 10분을 중으로 가져가. 근데 7종목, 8종목은 못해요.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거지로 채운 그런 느낌이 됩니다. 혹은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빨리 들어가서 그 훈련에 종목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 종목 가지수도 아무리 많이 해도 진짜 뭐 대여섯 종목 진짜 많아도 그 정도가 운동 한 번 할 때는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로우 바 스쿼트 하는 사람이야. 만약에 3회 5세트를 했어. 그럼 후면 엉덩이랑 허리랑 막 햄스트링이 지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컨벤으로 하기가 들 때부터 이제 워밍업부터 무거워.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뭘 하시건. 그러면은 이거는 수모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약 조절에 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강을 때렸으니까 아무리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으로 해도 회복이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돼요, 회복이. 그러면 약간 요 상태 혹은 요 상태 사이로 회복이 되는데, 아싸리 그냥 이때 약으로 해버리면은 이것까지 내 몸에 적응이 돼요. 그러면은 적응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해서 가져가면서 이제 강을 제대로 좋은 컨디션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하는데 한 4세트 정도를 이제 5, 60% 혹은 뭐
템포 스쿼트, 정지 스쿼트 같은 거를 좀 더 힘들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같은 스쿼트를 하더라도 뭐 천천히 하거나 정지를 하면은 똑같은 무게도 더 힘들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벤치는 이 스쿼트만큼 이제 피로가 덜 하니까 5 곱하기 5를 한 70%로. 그럼 보세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제 하체 많이 썼죠. 얘는 회복이 들어가면서 상체는 별로 안 했으니까 이제 5 곱하기 5 70%를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로우, 바벨 로우나 스티프 데드. 왜냐면 이때 데드를 또 했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한 8회에서 한 6회, 2세트에서 3세트. 되게 가볍게 진짜 진짜 5, 60%만 해도, 5, 60%만 해도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됩니다. 막 이것까지 막 70, 80%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이때 약을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생겼으니까 데드리프트를 3회 5세트 80% 가져갑니다. 제 경험상 이때 또 스쿼트 먼저 하는 것보다 데드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완전히 100% 회복은 안 되거든요. 되기도 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렇게 데드 먼저 하면은 데드 하면서도 이제 풀립니다, 몸이. 그리고 데드도 잘 되면서 끝나고 스쿼트를 8, 90%로 해도, 그러니까 순서를 이거 먼저 하는 것보다 8, 90%로 이거 먼저 하는 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80%, 90%의 확률로 더 잘 됩니다, 스쿼트가. 그리고 데드는 이제 스쿼트보다 이제 피로가 좀 덜하죠, 느낌이. 그러면은 벤치를 이제 3회 5세트를 또 80%로 하고, 이제 빅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이제 중량 한번 치는. 그래서 끝나고 스쿼트는 한 3개에서 2개 정도를 80%부터 90%까지 세트를 안 채우고 쭉 올라가고 끝내요. 굳이 따지자면 세트가 한 2, 3세트면 맥시멈이라 보시면 돼요. 2, 3세트. 이 정도면 이거 4세트 한다? 그럼 몸이 또 지쳐요. 그럼 이것도 못 가져가게 돼요. 제가 다 해본 경험상 이거를 세트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것도 만약에 막 좋아갖고 6세트에, 이것도 4세트에, 그럼 이게 몸이 적응력을 잃습니다. 동물이 너무 지치면은 그 적응을 못 해요, 그 환경에. 그래서 적당히 남겨서 한두 세트 남겨서 했을 때 잘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몸 운동 한다거나, 뭐 가볍게 또 변형 운동, 뭐 프론트 스쿼트나 가벼운 데드나 뭐 프레스 또 6, 7분 정도 괜찮아요. 그 정도. 전체적으로 약으로 좀 가져가고, 이제 강약하고 일요일 쉬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가볍게 움직이고 뭐 달리기나 가볍게 하시고, 이제 양약 회복이 됐으니까 월요일 날 강으로 때리는 것보다 저는 중으로 하는 걸 선호합니다. 길게 보는 거를 선호해요. 그래서 중으로 하는데 5 곱하기 5를 70%. 그 다음에 프레스를 또 10분. 이게 몸을 풀고 10분을 하시는 거예요. 몸을 풀고 본 세트를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로 70에서 85%를 하는 거예요. 많이 채우는 거예요. 프레스는 조금 더 이제 템포를 빠르게 세트를 많이 채우시면은 잘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끝나고 이제 5 곱하기 5를 했으니까 세트를 안 채우고, 그러니까 뭐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나 뭐 렉풀 같은 거를 2개에서 1개씩만, 이것도 막 3개, 4개, 5개 하면 지쳐요. 왜냐면 스쿼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2개에서 1개씩 쭉 올라가고 느낌만 유지하는 식으로. 근데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80%도. 많으면 진짜 한 3, 4세트 딱 깔끔하게 하고 끝내는 거고, 렉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들면은 계속 들려요. 세트를 계속 채울 수 있거든요. 무게도 많이 들리고. 이거는 되게 약간은 위험한, 그 피로도에 위험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세트를 정해놔요. 끌면은 계속 끌리는데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 피로도 여파가 계속 갑니다. 그래서 렉풀은 도움이 많이 되지만, 많으면 진짜 몸 푸는 거 포함 4세트. 본 세트는 한 1에서 3세트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수요일 날은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나 미디엄 그립, 스네치랑 컨벤 중간, 그 정도로 이제 4회 4세트를 RP 7에서 8, 뭐 70에서 한 85% 사이 느낌으로 4회 4세트. 그리고 벤치는 또 5회 6세트를 한 70%. 그리고 스쿼트는 뭘 해도 상관없으신데, 뭐 정지 스쿼트를 한 80%까지 하나씩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혹은 프론트 스쿼트를 하셔도 되고, 뭐 다른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 다 날의 그 강약 주중 조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는 컨벤 데드보다 한 20kg 낮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체로도 피로 조절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운동이니까 뭐 힘들지만은 이제 벤치를 또 5회 6세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번 주에 5회 5세트 하고 또 한 세트 늘려가지고 이제 한 번에 첫 주부터 이제 세트를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방식에다가, 끝나고 이제 세트 안 채우면서 스쿼트 데드를 하는, 그래서 총 조절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보시면은 스쿼트를 2회 5세트 80%부터 한 90% 사이로 하시고, 프레스도 한번 중량 한번 적응이 되고 했으니까 90에서 95%까지 한번 쭉 치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는 이게 이제 빡셌으니까 좀 가볍게, 이때도 데드 했죠. 이때도 데드 좀 무겁게 했죠. 대신 강약 조절이 돼갖고 큰 무리는 없지만 데드는 어쨌든 했으면은 2번이나 쳤으면은 80% 이상으로 이제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쿼트는 할 수 있지만은 데드는 좀 필요가 있으니까 좀 가볍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조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토요일은 이제 또 약으로 비슷하게 몸 운동, 뭐 보디빌딩 운동 해도 되고, 혹은 또 가볍게 이제 맘대로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되고, 이제 3주차는 이렇게 좀 힘 썼으면은 또 이제 가는 것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저는 가는 거를 선호해요. 그럼 약간은 디로드 느낌으로 회복이 됩니다. 또 그럼 이때부터 서서히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근데 또 이때 양약 했다고 쭉 또 이제 치다 보면은 이제 한 달, 두 달을 보면 좀 덜 얻어가더라고요. 좀 길게 보는 게, 한 달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내가 훈련량을 적응시킬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약이라는 게 우선은 기본적으로 세트 횟수를 반으로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무게는 유지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를 매일 예를 들어 월요일에 데드를 내가 뭐 8, 90%를 뭐 한 개까지 해. 근데 세트가 없어. 그럼 이것도 약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세트 없는 게 더 약입니다. 무게 치는 것보다는 회복이 조금 더 빨라요. 그런 식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